제가 아마 지난 금수해서 소셜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배세는 세상 이야기라는 부분하고 다룰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이렇게 모두점의 시간을 저도 갖고 있지만 향후 이제 아마 8주 과정 끝나고 나면 아마 그 다음 달 이어져서 갈 때 이런 모두라는 모바일 홈페이지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을 만약에 원하신다면 저런 제가 왜 그때 구매를 오신 분들께 말씀드렸죠? 8주 과정 이어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피드백을 원하신다면 이 부분만 갖고도 8주 과정을 강의 계획서를 제안서를 내서 통과만 되면 이 장소든 2층이든 강의장을 빌려서 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제가 이제 이건 쇼핑몰 과정에 모두 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제 인터넷 그 쇼핑몰에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각인을 좀 시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도심권을 통해서 제가 정말 날개를 달았어요. 작년에 50플러스 SL에서 하늘을 날다라는 요 책이 아마 1층에 있을 거예요. 비치되어 있는데 이 날다 속에 박은 선생님도 계시고 저도 있는데 저는 270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14페이지 분량의 소셜 큐레이터로 날개를 달다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같이 냈어요. 그래서 그리고 밑에 사진을 보면 나무에 지금 옷을 입었죠. 옷을 입었죠. 그래서 겨울옷을 입은 나무라는 이름을 제목을 넣어서 출품을 했어요. 출품을 해서 지금도 사진 주시고 제가 2만 원 내고 지금 화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연휴 끝나는데 인기가 하늘을 높아서 벌써 20명 초과했더라고 하더라고요. 2만 원을 내고 공부를 또 하고 있는데 작년에 여기서 도시권을 통해서 동호상가에서 사진전을 열어주셨어요. 도시권에서. 그래서 작년에 출품까지 같이 했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권 일호적 지원센터였죠. 지금은 50 플러스 센터로 바뀌었고요. 여기까지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나중에 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시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슬라이드 시어 넷이 다 오픈되어 있어서 다 보실 수 있어요. 이 자리는 저는 다 오픈시켜놨어요. 걱정 마세요. 마인드맵이란 무엇인가고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토니 부자리라는 분이 지금 한 80세 정도 조금 넘으셨던 것 같은데 마인드맵의 창시자세요. 그리고 영국인 토니 부자리라는 분은 영국인이시고 예전에 언론인이셨고 방송인이시면서 심리학자셨다고 해요. 마인드맵의 창시자시고요. 이분은 1970년대 초에 개발하신 분인데 두뇌 개발 기법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지니까 두뇌 사용 기법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인간의 좌뇌와 우뇌에 서로 다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고요. 무순서라는 건 말 그대로 순서가 없는 방향,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을 글을 써야 되고 뭔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좌뇌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뇌적인 성격을 많이 띄어졌다고 보겠죠. 그래서 다차원적인 여러 형태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종이 한가운데에 좀 전에 나와드렸던 한가운데에 중심 이미지를 두고 표현해요. 그리고 중심가지와 부가지와 세부가지를 통해서 가지치기를 쳐나가는 거죠. 핵심 단어는 키워드가 필요하고요. 이미지를 반사형으로 펼쳐나가는 거예요. 펼쳐나가서 사고력과 창의력과 기억력을 높여주는 두뇌 개발 기법. 그래서요, 이렇게 갖고. 그냥 마인드맵의 정의 두 번째가 뭐냐면 마인드맵 두뇌 사용법에 합쳐져서 생각 정리 지도를 완성하는 것이 마인드맵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인드맵은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두뇌 친화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뇌의 구도를 보면 이 호두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좌뇌보다 우월한 우뇌의 성향이 이게 이제 우뇌예요. 좌뇌는 보시다시피 언어, 숫자,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는 생각의 수리력을 끄집어내는 거죠. 선을 그어지거나 분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수리력, 논리, 수렴적 사고가 좌뇌에 속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뇌는 그림이나 색상, 컬러 쉽게 구별할 수가 있고 무한 상상, 공상할 수 있고 공간을 초월하거나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리듬 감각이 뛰어나거나 총체적 사고, 확산적 사고를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우뇌적 그래서 마인드맵을 어디에 써먹을까? 그렇죠? 과연 마인드맵을 어디에 써먹을까? 마인드맵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독서 논술 지도사나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은 방과후 독서 지도 선생님 계시죠? 제가 마인드맵에서 2009년도 10년대 공부하면서 뭔가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스스로 독학도 해봤고 돈을 들여서 자격증을 땄지만
독학도 해봤고 했는데 많이 올인해서에 엄청 많이 발전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항상 끊임없이 공부를 해요.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마인드맵이 어떻게 혹시 바뀌어졌을까? 내가 강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뀌어지겠으면 큐레이트라는 게 뭐예요? 전문적인 부분을 알려줘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함께 나눠야 되잖아요.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마인드맵에서의 지금 독서논 설치돼서 방과후 선생님이 마인드맵 강사로 바뀌셨어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마인드맵을 들어가서 저도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유치원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또 독거노인 어르신이나 친구 어르신 부분을 통해서 가서 이제 무료로 진행을 알려드리고 있지만 학교까지 들어갔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래서 마인드맵은 여행 계획이나 일정 관리하는 데도 필요하고요. 의사 결정하는데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들어보셨죠? 브레인스토밍 아실 거예요. 생각의 연상 기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언가 생각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고 적을 수 있는 부분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브레인스토밍에 최적화된 거고요. 노트 정리 기본으로 만들 수 있고 보고서 작성 이런 것들을 창의적인 두뇌 활동으로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한 개인은 물론이고요. 회사나 학교 단체 팀워크를 가진 그런 팀에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굉장한 도구입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작업들을 마인드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눈에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은 습관나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 나무가 여러 개 막 수천 개, 수만 개 부류가 모여져 있으면 숲이라고 하잖아요. 나무 하나만 봐서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숲과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마인드맵의 최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인터넷으로 사용하는 마인드 매핑도 가능하다는 것은 인터넷을 터졌을 때 쓸 수 있는 OK 마인드맵, 인터넷이 안 터져도 쓸 수 있는 X 마인드맵을 마인드 매핑이라고도 해요. 이 부분에 마인드맵은 습관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인드맵은 처음에 띄워듣기가 많이 어렵지. 내가 마인드맵에 하나씩 제가 왜 이 파일까지 제가 준비를 하든 오시는 분들한테 한 10,000원이나 뭐 얼마씩 이렇게 재료비를 들여서 파일을 준비해서 오시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행히 제공해 주셨지만 해서 한 장 한 장씩 이런 식으로 내가 8장 10장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습관이 되겠죠. 습관을 들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공한 거예요. 습관을 들이게 되는데 필요한 마인드맵에 대한 기초 지식이 이루어지게 되면 놀라운 두뇌 형성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위기에 닥친 위기의 두뇌에 역발상을 내릴 수 있는 기회의 두뇌로 바뀌고요. 학습과 기억을 통해서 이 마인드맵 습관을 들일 수가 있는데 마인드맵 작성법에 대한 부분, 학습 방법이나 기본 원칙, 고급 기법에 대한 부분을 출처 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흔히는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마인드맵이 폰이부자는 오리지널 마인드맵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많이 형성되어 있지만 이렇게 통해서 클릭 히어를 통해서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영어지만 마인드맵에 대해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색깔을 통해서 완성을 통해서 마인드맵을 그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 그 자료랑 사이트를 해서 제가 이따가 또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다 보실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해서 다 보실 수가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 거지만 요거를 클릭을 해서 다 보실 수 있고 이제 이걸 통해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손마인드맵이 어느 정도 이제 한 4주 정도까지 익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5주째, 5가주부터는 이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OK 마인드맵이랑 X 마인드맵을 배워서 이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병행을 해드릴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지금 이건 아까 클릭이 들어갔던 거죠. 요거를 이따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할 때 제가 단체 카톡방에다가 요거를 보내드릴게요. 클릭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러면 마인드맵은 생각지도라고 했어요. 그죠? 생각지도 작성법에 있어서는 마인드맵이 처음 시작할 때에 시작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시작을 하고 나면 무언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활용해야 되겠죠. 활용을 함과 동시에 당연히 중심 이미지 연결되는 중심가지, 부가지, 세부가지라고 했죠. 가지치기 할 수 있는 연결
연결 도구가 필요하고요. 연결하는 데 있어서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구조가 필요하겠죠. 구조를 통해서의 뭔가 꾸미면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야 되잖아요. 꾸밈이라는 이 부분은 기존의 마인드맵에서 제공해준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포토샵으로 그거 이미지 그냥 써도 되는데 저번 이미지가 다 깨지더라고요. 다시 그냥 제가 포토샵으로 그렸어요. 이 부분은 이제 공부발전소에서 이제 초등학교나 학생들을 계시면서 기초적인 과정이니까 공부발전소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광화문에서 진행기도를 알려드리면서 이거를 추천을 뽑아서 보여드렸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 만드는 과정을 여기들이 딱 봐도 이렇게 나는 저는 홍길동이고 10살이에요. 제 가족은 아빠, 엄마, 동생이 있고요. 제가 사는 곳은 서울 종로구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가 이렇게 마인드맵을 만들어 놓고 이걸 딱 봤을 때 한참 지나고 나면 말로 들으면 까먹기도 하고 잊어버려요. 근데 이 구도를 딱 보면은 비라는 걸 그려놨어요. 맞아, 시라는 게 비였던 것 같아. 책이 있으니까는 독서 이게 쭉 느낌이 딱 연상기법으로 느껴지는 거죠. 장래희망을 자동차 디자인하고 자기 보물을 카메라로 유튜브라고 쓰려고 이 부분의 동영상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이어졌던 부분이 중심가지, 두 가지, 세부 가지 하나 빠졌어요. 연상기법 등으로 그림과 글을 잘 정리해서 마인드맵으로 표현하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인드맵 필요한 도구는 A4 용지나 줄여놓은 빈노트도 필요하겠고 이 안에 들어주세요. 빈노트 A4 파일로 되어 있는 10면짜리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합주 과정이니까 더 만약에 내가 스토리보드 형식으로 해서 바인더를 계속 꾸준하게 모은다면 40면짜리도 계속 이어져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채색용 컬러펜이나 색연필, 컬러 사이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공이 되었던 거고요. 되도록 5개, 6개가 이어지고 원색 컬러로 다 들어가는데 중복된 컬러가 되더라도 3가지 이상의 컬러를 사용하는 것을 토니 부장이 강조하셨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것을 2010년도에 이게 과제물로 냈던 거예요. 최소한 7개의 과제물을 내야 인증 자격증을 받았어요. 돈은 40만 원 들어갔지만 이거 40만 원 들어서 공부를 했다고 요즘 보니까 10만 원만 내고 6만 원만 내면 자격증 받는 자격증도 너무 나눠내는 시대까지 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나눠내는 자격증이 아니라 뭔가 내가 틀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걸로 가요. 그래서 과제물로 지출하지 않으면 인증 자격증이 안 나와요. 40만 원이나 100만 원 주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좀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일주일 단위로 아까 영어로 된 클릭이 들어가면 원데이, 먼데이, 튜스데이 해가지고서 쭉 일주일 단위의 목표 플랜이 나와요. 영어이지만. 그런 식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예전에 2010년도 1월 27일 날 이제 있었던 내용들, 오름교육에서 공부했던 것들, 딸의 이름은 영어로 에임이고 그리스 영어고 영단어 복습을 시켰고 마이북이 있었고 이거 쭉 보면 이때 엑셀도 있었고 제가 이제 수요일날 엑셀 반복 연습했었고 파워포인트를 반복 연습으로 공부할 때 2010년도 이때는 제가 구청에서 공부를 했어요. 성남구청에서 공부를 하면서 플랜도 C라고 해서 이제 제 일주일 단위의 목표를 쭉 이어졌던 부분이에요. 앞에 이제 그냥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스크랩북 같은 걸로 해서 잘라서 사진이나 잡지 같은 잘라서 붙여도 된다고 해요. 네. 화목은 과정이 이제 두 번째. 그리고 두 가지 길을 예전에 제가 이거 과정을 내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 하니까 2010년 3월 7일 날 지금이 이제 아마 사순절 기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셋째 주일날 3월상 말씀을 이제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사무엘 되기의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면서 해봤어요. 가지는 4가지 가지를 쳐서 계속 3가지 펼쳐나갔죠. 펼쳐나가면서 두 가지 길의 섬김, 마음, 사무엘에서 쭉 이어져서 제가 한번 그려봤고요. 항상 뭔가 제가 마인드맵을 쓰게 되면 날짜와 가급적 요일을 쓰거나 이름까지 항상 냉정이라고 하더라고요. 2010년대에 만들었던 과제물을 제출했던 겁니다. 가험에 대해서 쭉 이어져 나갔던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17기 MBI 과정 과제했죠. 물론 이제 말씀을 했던 거지만 말의 건생에 대해서 사실 여기 혀를 좀 그리고 싶었어요. 우리 혀에 새치라고 하잖아요. 혀를 잘 굴리고 잘못 굴리는 거에 인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인도 하기도 한다는데 혀를 그리려니까 뭔가 짜임새끼 그림을 못 그릴 것 같아서 그냥 이빨 보이는 입술만 그려놨어요. 이렇게 해서 착한 마을의 선교사, 믿음, 여호와의 말씀, 말의 문제 그래서 제가
만들어 봤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했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쭉 됐을 것 같아서 여기다 제가 지금 차항제는 10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동안 잠깐 차 한 잔 마시면서 잠깐 쉬는 시간 가겠습니다. 빨리 가지 않았죠? 네, 늘게 한다고 저희가 썼어요. 우리가 많이 배워서 내용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네, 엄청 많이 받았어요.